안녕하세요. 고양제일중학교 교사 김정민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약하기, 지난 시간에 요약하기 앞서서 우리 오늘의 이야기, 사계절의 땅, 원천과 오늘의 이야기를 감상하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단원의 목표인 요약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도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볼륨 조정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목표인 요약하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억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도 잊어버리죠, 우리는 어릴 때 추억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있었던 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어릴 때 일, 친구들의 일 다 잊어버리죠. 이렇게 카드로 정리할 수 있다면 손에 잡힌담이 있지 않겠죠. 자, 요약이란 선생님이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말이나 글의 요점을 잡아서 간추린다 라는 뜻이에요. 요점을 잡아서 간추린다가 무슨 말이냐면 자, 요약하기는 인간의 한계를 전제로 합니다. 너무 복잡하죠. 자, 복잡한 것들을 잡아서 이 산만한 것들 버리고 산만한 것들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 요점으로 요약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산만한 것들을 잡아줄 걸 어떻게 정할까요? 자, 글의 특성에 따라 요약하는 방법이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 줄로 딸랑돼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 일단 요약은 기억하기 좋은 덩어리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야기에서 기억하기 좋은 덩어리가 무엇이 있을까? 인물이 있겠다, 또는 배경으로 기억하기 좋게 나눌 수 있겠다, 사건을 중심으로 기억하기 좋게 나눌 수 있겠다. 그래서 묶어주면 세세한 것들은 기억하기 힘든 것들은 버려도 되죠. 설명하는 글은 대상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가 나열될 거예요. 설명이니까. 그러면 그 정보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교실을 설명하자면 교실 앞 칠판, 그다음 여러분들이 쓰는 책상, 그다음 뒤에 있는 게시판, 이런 식으로 정보 항목들 덩어리로 나누면 되고 주장하는 글은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나머지 것들은 여기에 묶일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약하는 건 일단 정리하기 위해서예요. 어디다, 뇌에다. 왜? 너무 많으면 산만해서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어려운 것들을 모아주는 거, 묶어줘서 상위 개념으로 얘기해주는 거, 이게 요약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묶어줄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야기에서는
인물, 배경, 사건 이런 것들로 묶어주면 되겠다. 그럼 덩어리에 지어서 세부적인 게 포함되겠다. 설명하는 글에서는 대상에 대한 정보들 순서대로, 주장하는 글은 주장과 근거. 예를 들어보자면 사계절의 땅, 원천강, 오늘이. 발음도 어렵죠? 자, 이 글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설명 대상이 막 순서대로 앞, 중간, 뒤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장과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산만한 이 긴 내용, 여러분 기억하기 힘든 이 긴 내용을 묶어줄 상위 개념으로 뭐가 좋을까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해서 자, 여러분들 그 클래스룸에 이거 있는데 선생님이 올려놨어요. 그래, 인물로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인물로 자르는 거죠. 왜냐면 인물들을 서로 만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맨 처음 누구 만나고 누구를 만났더니 그 사람이 다음에 누구 찾아가라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건 무엇이다. 또 다음 사람을 만났더니 그래 이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다. 그러니 저길 찾아가라. 이렇게 순서대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 오늘이가 인물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식으로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묶어주는데 인물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손에 딱 잡히면서 기억하기가 좋겠네요. 카드로 만들면 정말 요약하기가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하더라도 이렇게 인물로 잡으면 좋습니다. 이야기는. 자, 두 번째, 인물로만 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들도 있어요. 이럴 때 또 산만한 내용을 묶어줄 상위 개념. 무엇으로 묶어주면 좋을까? 그래, 장소도 나쁘지 않겠다. 우리 이 오늘이 이야기는 장소들이 배열돼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가면 거기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다음에 내 부탁을 들어달라 하면서 순서대로 나열되는 구조죠. 그래서 장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순서대로 배치하면 전체가 눈에 들어오겠죠. 자, 오늘이는 각 장소들을 순서대로 방문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할 때 장소도 괜찮겠네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뭘 얘기했냐면 글의 특성에 따라 요약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이 산만한 것들을, 이 기억하기 힘든 것들을, 글자 수도 엄청 많잖아요. 이것들을 묶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약이란 4가지 기법을 주로 씁니다.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이 규칙이 있어요.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왜 하냐면 묶어주는 것만 남기고 필요 없는 것들 다 없애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선택. 자,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문학작품엔 별로 없고 설명문이나 주장하는 글에는 중심 내용을 이 사람이 딱 써놓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국어가 좋다. 왜 좋으냐면 이러이러한 좋다. 나는 시도 좋고 소설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 있는 경우 이때는 그거 그대로 쓰면 돼요. 제일 편하죠. 그런데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들을 써야 돼요. 덜 중요하거나 반복되는 내용, 예로 든 내용, 이런 내용들은 산만하니까 기억하기 힘들죠. 이런 내용, 다른 것들을 포함하지 않는 내용들, 나열된 것들은 삭제해버려요. 자, 보면서 딴 것들을 포함하는 내용이 아니고 묶어주기 힘들다 싶은 것들은 이렇게 지워주면서 다른 것에 포함시켜 가면 돼요.
다음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은 그것을 포가라는 표현으로 바꾼다. 다른 말로 소, 닭, 염소, 양. 자, 공통점 가축이죠. 사람이 키우는.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포가라는 표현으로 바꿀 때는 너무 높은 걸로 바꾸면 안 돼요. 소, 닭, 돼지, 염소를 포함하는 단어 무엇이 있을까? 그래, 생물이라고 하자. 좀 멀어요. 왜냐면 생물에는 뭐 식물, 동물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너 어디 살아? 라고 여러분 질문을 들었을 때 저 지구에 살아요 라고 말하면 좋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보통은 관상동에 살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포괄하면서 너무 범위가 넓지 않은 것으로. 그 다음 재구성. 중심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을 때 내가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일반화와 재구성은 사실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반화는 포괄한 표현으로 바꾸는 거고, 재구성은 중심 문장 한 문장으로 뚜렷하게 써준다라는 차이가 있는데 비슷해요. 일반화와 재구성.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선택은 중심 내용이 있을 경우, 다른 것들을 포함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이걸 선택만 해도 쉽죠. 삭제는 모르겠어. 그러면 덜 중요한 거, 필요 없는 것부터 지워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일반화는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바꿔준다. 재구성은 문장으로 새로 써준다. 그 다음 이야기의 글의 특성에 따라 요약하는 것. 첫 번째, 이야기. 자, 이야기는 중심 문장들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 문장을 선택하는 수는 없고요. 대신 머릿속에 잡히는 개념인 인물이나 배경, 사건 중심으로 묶어서 요약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그다음 설명하는 글은 보통 대상에 대한 정보가 딱딱딱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중심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골라주면 아주 편하고, 주장하는 글도 주장과 근거가 딱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주장을 먼저 딱 선택하고 근거를 요약해주면 됩니다. 사실 글의 특성에 따라 요약하는 방법은 제일 재미없는 설명하는 글이 제일 쉽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가장 어려울 수 있는데, 이야기는 인물, 배경, 사건을 중심으로 요약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요약을 해볼까? 자, 여러분들은 출력된 걸, 그러니까 선생님이 첨부한 인물 카드를 출력해서 오려주면 좋겠어요. 오려주면서 뒷면에 한 인물씩 설명할 때마다 써주면 좋겠어요. 자, 4계절의 땅, 원천강, 오늘이 인물 소개. 마을 사람 모두 가족과 함께 사는데 나만 혼자인 게 너무 슬펐어요. 백시 부인에게서 부모님이 원천강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망설임 없이 길을 떠났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가기 힘든 먼 길이었어요. 그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그분들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었답니다. 자, 오늘이로 요약할 수 있는 건 4가지였네요. 자, 우리 오늘이 한번 다시 봅시다. 자, 마을 사람들이 오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줌. 문장 너무 길다. 핵심은 뭐냐? 이름 오늘이죠. 이름 오늘이. 근데 위에 나오네? 이건 빼도 되겠고. 부모님을 찾아 홀로 낯선 길을 떠남. 그냥 부모님을 찾아 떠남이라고 요약해도 되겠네요.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에게 부탁받은 일을 해결해주기 위해 다시 돌아감. 요약하자면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고 문제 해결해줌. 2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늘나라 선녀가 됨. 자, 이렇게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인물 카드 뒤에 쓸 때는, 캐릭터 뒤에는 이름 오늘이 부모님 찾아 떠나며 많은 일의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줌 선녀가 됨. 이렇게 요약해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백시 부인은 저는 오늘이를 친손주처럼 돌보았답니다. 내 말을 듣고 부모님을 찾아 나서는 오늘이를 보며 무척 걱정이 되더군요.
원천강은 엄청나게 먼 곳이니까요. 하지만 오늘이가 훌쩍 성장한 모습으로 와주어서 정말 기뻤답니다. 자, 우리 백시 부인은 오늘이를 돌봐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얘가 길을 떠나도록 가르쳐주는, 부모님이 어디 계시다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요약하자면 오늘이를 친손주처럼 여기면 돌봐줌, 그냥 돌봐줌만 남겨도 돼요. 돌봐주고 부모님 계신 곳을 알려줌, 돌봐주고 부모님 계신 곳을 알려줌, 이렇게 앞의 내용들은 생략하고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는 오늘이에게 서쪽 연화못의 연꽃나무에게 가는 길을 알려주었죠. 그 보답으로 오늘이가 나와 처지가 비슷한 메이리를 배필로 맡게 해줬답니다. 네, 오늘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만년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두 사람의 문제는 글만 읽는 거죠. 여러분들 또 공부 싫어하는데 얘네들은 평생 글만 읽어야 된다라는 일종의 저주? 되게 무서운 금기. 그래서 흰물의 마을에 장상이는 글만 읽으며 못 나가고 메이리도 글만 읽어. 자, 두 명 다 문제는 글만 읽고요. 해결은 둘이서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죠. 공통적인 거는 합치면 되는 거니까요. 따로 쓸 필요 없어요. 둘 다 글만 읽는 벌, 그 다음에 부부가 되어 해결. 그 다음 저는 겨울에 뿌리에 움이 들어 정월이면 몸속에 들고 2월이면 가지로 옮겨가고 3월이면 꽃이 피는데 언제나 맨 윗가지에만 꽃이 피고 다른 가지에는 피지 않아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이가 제 고민을 해결해 주어서 지금은 이렇게 가지마다 탐스러운 꽃을 송이송이 피우고 있답니다. 자, 요약하자면 일단 연꽃나무의 역할은 큰 뱀에게 가는 길을 알려준, 큰 뱀에게 가는 길을 알려준 역할을 했고요. 고민은 맨 윗가지에만 꽃이 핀다. 해결은 맨 윗가지 꽃을 오늘에게 준다. 짧게 할 수 있죠. 큰 뱀에게 가는 길을 알려줌, 맨 윗가지만 꽃이 피는 게 고민인데 그 꽃을 꺾어서 오늘에게 주니까 해결이 됐다. 뱀. 다른 징그럽죠? 뱀들은 여의주를 하나만 물고도 용이 되는데 나는 셋이나 물고서도 용이 못 되어서 걱정이 많았답니다. 오늘이를 청수바다 건너편에 데려다 준 건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그 덕분에 이렇게 멋진 용이 되었습니다. 오늘이가 정말 고마워요. 오늘이가 자, 우리 뱀을 요약하자면 역할은 원천강으로 갈 수 있도록 태워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 고민이 빠졌네. 여의주가 많은데도 용이 못 될 고민이니까 여의주를 오늘에게 주고 용이 되었다. 다시 역할, 원천강에 태워줌. 여의주 두 개를 오늘에게 주고 용이 됨. 이렇게 짧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저희는 천하궁에서 물 깃는 일을 소홀히 한 죄로 우물물을 푸고 있었답니다. 깨진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다 퍼내야 다시 천하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오늘이가 두레박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물물을 푸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원천강 별당에 데려다 주었답니다. 자, 우리 선녀들 한번 봅시다. 선녀들은 세 가지.
자, 깨진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깃는 벌을 받았는데 오누리가 도와줘서 해결. 우물물 다 푸고 천하궁으로 돌아감이나 이런 내용들은 해결이라는 말에 들어가요.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다른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오누리를 원천강 별당 앞으로 데려다 줌.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이의 부모인 신관과 선녀랍니다. 오늘이를 낳던 날 옥황상제에게 불려가 원천강을 지키러 떠나게 되었지요. 상제의 명령을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몸은 비록 떠나왔지만 오늘이가 걱정되어서 학을 보내 오늘이를 돌보게 하였죠. 자, 부모님에 대한 요약. 오누리를 낳으면서 옥황상제에게 불려가서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오누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다. 답을 주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이전에 있었던 일. 오누리를 낳다가 옥황상제에게 불려가서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두 번째, 오누리의 문제들, 가져왔던 질문들의 답을 해결해 주었다. 자, 이렇게 요약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 다 기억을 못해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묶어서 항목을 줄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파일들이 엄청 많으면 못 찾잖아요. 그럴 때 비슷한 파일끼리 묶어줘서 폴더 안에 집어넣죠. 머릿속에도 이렇게 폴더로 엮어주는, 이런 묶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렇게 묶어주기 위해서 뭐 메모도 하고 밑줄도 긋고 하면서 세부 내용을 상위 개념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이 나오는 게 요약이고요. 요약은 글을 읽거나 들은 내용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내용을 오래 기억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뒷부분 읽으면 앞부분 까먹어요. 그래서 중심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요약할 때 고려할 사항. 첫째, 사소한 내용은 빼고 중심 내용을 찾는다. 여기서 중심 내용은 논설문이면 주장하는 글이면 주장이 중심 내용이 될 것이고, 설명하는 글이면 설명하는 대상이 중심 내용이 될 것이고, 이야기에서는 인물이나 장소처럼 또는 사건처럼 묶어줄 수 있는 게 중심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선정합니다. 중복되는 내용. 세 번째, 중심 내용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면 추측해보고 써봐요. 중심 내용을 만들어본다. 자, 이렇게 하면 요약하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원천강 오누리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좀 설명할 거예요. 글의 종류와 특성,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화, 사계절의 땅, 원천강 오누리로 캐릭터로 요약하는, 인물로 요약하기를 탐구하셨습니다. 자, 이야기는 인물이나 사건 배경으로 요약하는 게 좋고요. 논설문에서는 주장과 근거, 설명문에서는 설명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출석 확인, 과제 제출도 잘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